네,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 암을 극복한 경험을 들려드리는 더블시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흔히들 드시는 비타민 B군 복합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경험한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상식들, 그리고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암을 극복한 경험으로 들려드리는 건강과 행복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B군 복합체에 대해서 긴밀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기능식품, 즉 보조제를 드시고 계신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 23년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이제 한 번이라도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76.2%, 4명 중에 3명 이상은 최근 1년 내에 섭취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다 드신다는 거죠. 계속 드신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입니다. 제일 많이 드시는 게 홍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드시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예, 유산균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드시는 게 종합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드시는 건강식품 중에 하나인 종합영양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타민 B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비타민 B를 어떻게 먹어야 최대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비타민 B 영양제 꼭 챙겨 먹어야 하나? 먼저 비타민 B가 인체 대사에 필수적인 영양제라는데 저희가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식사로 저희가 영양분을 섭취를 하면 에너지로 쓰이기도 하고 또 신체를 구성하는 데 쓰이기도 하는데 그 전환 과정 또는 생성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물질이 비타민 B군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내에서 생성이 안 돼서 결국은 음식이나 보조제로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보조제를 또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가 과거 같으면 뭐 사과를 먹든 채소를 조금만 먹어도 비타민을 다 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 사이는 어떤 재배농법이라든가 또는 토질의 문제 등이 많아져서 결국 10년 전, 20년 전에 사과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과 지금 현재 비타민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과 한 개를 먹어도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이 다르다. 즉 칼로리가 높아졌고 먹는 양이 동일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비타민은 부족한 게 지금 우리의 식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비타민 B가 하는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신체의 구성을 하는 것 외에도 스트레스나 어떤 과로를 피로주는 피로회복의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나 피로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피로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게 비타민 B군이고 종합 비타민이 비타민 B의 성분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비타민 B가 종합 비타민군과 동일하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은 굳이 비타민 B군을 챙겨 드시지 않아도 좋고요. 비타민 B군만 챙겨 드시는 분들은 종합 비타민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A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조금씩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비타민 B군을 먹으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게 제일 핵심 내용이죠. 그죠? 보통 이제 비타민이 효과가 있다 없다 뭐 다 돈만 버리는 일이다는 분들이 많은데 비타민 B군 복합제는 그나마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C와 더불어 효과가 아주 좋은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비타민 B군 복합제 같은 경우는 육체의 피로, 체력 저하, 관절통, 근육통, 신경통, 눈의 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병이 나지 않은 이상 먹고 나서 확실하게 증상이 나아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비타민 B군 중에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즉 입에서 생겨나는 염증, 즉 구내염과 구순 구강염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고요. 비타민 B를 한 보름 정도 먹으면 확실하게 증상이 없어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구내염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 비타민 B를 계속 먹으라고 추천을 해도 비타민 B를 잘 먹지 않았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구내염이 사라지고 그 뒤로도 이제 꾸준히 이제 먹어서 구내염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요 사이는 비타민 B를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챙겨 먹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비타민 B군의 8가지가 꼭 필요하냐? 한 가지, 두 가지 선택적으로 골라 먹어야 되지도 않느냐는 내용인데요. 비타민 B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영양소, 즉 저희가 음식으로 섭취한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꾸고
그것을 다시 신경과 그리고 세포 분열, DNA 합성 등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다시 재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9는 특징이 하나만 드신다고 해서 그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하나하나가 또 상호작용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드셔야만 비타민 B9을 제대로 먹는 것이 됩니다. 눈이 필요하다면 비타민 B2만 따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 먹으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신장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비타민 B9 복합제, 즉 비타민 B1부터 비타민 B12까지 다 있는 그런 비타민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표로 그 비타민 B1부터 B12까지 이제 성분하고 결핍 시 나타나는 증상을 적어 놓긴 했는데요. 한번 보시고 잘 안 보이시면 댓글로 청구하시면 제가 키워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 비타민 B1이 부족할 때는 식욕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체중이 감소되고 이것만 있으면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말초신경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발이 저리거나 아니면 뭐 감각이 둔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심장에 있어서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비타민군이 되겠습니다. 당뇨나 이런 병증에 의해서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아닌데 손발이 계속 저리고 잠을 자주 깨고 그런 분들이 이제 병명이 나오지 않을 때는 한번 비타민 B 복합제를 드시는 것이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비타민 B군 마니아가 돼서 계속 비타민 B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심장에 대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B1은 꼭 드셔야 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B2 같은 경우에는 눈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눈의 피로나 결막력, 백내장의 눈의 질환이나 구내염, 구강염, 피부염 등의 증상이 있을 때 그걸 완화시켜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3부터 B12까지는 증상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두통부터 이제 탈모, 빈혈, 신경통, 뭐 우울증 등이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비타민 B9 같은 엽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족하게 되면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나타내서 결국 산부인과에서는 이제 임신을 하면 엽산을 자주 챙겨 먹으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성 비타민은 뭔가요? 이제 비타민 B군에 대한 제품을 접해보신 분들은 활성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런 선전 문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럼 활성 비타민이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 비타민은 바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물질을 활성 비타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생체 이용률을 높이고 육체 필요를 빠르게 개선하고 체내의 이제 지속 시간을 늘리고 지속 시간이 늘리고 체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니까 당연히 2배에서 10배까지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활성화 과정이 없어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가 빠르고 체내 유지가 높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어서 활성 비타민을 드시는 게 좋긴 합니다. 다만 이 활성 비타민 자체 즉 비타민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구로 먹고 소장 대장에서 흡수가 되고 혈관을 떠나서 필요한 장기에 가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 소장이나 대장의 상태, 장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이제 장 건강 외에도 혈관이나 혈액의 상태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장이나 혈액이나 혈관의 상태가 좋다면 활성화 비타민을 드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일반 비타민, 그러니까 활성화 비타민 아닌 것들을 많이 드셔서 양으로서 어떻게 보면 비타민 B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군을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B를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비타민 B는 8가지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두 들어가 있는 제품을 고르셔서 드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위장장애가 있다면 흡수나 또는 위장 트러블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함량이 작은 제품을 고르셔서 여러 번 나눠 드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내염이 고민이라면 비타민 B군이 적어도 50mg, 양이 25mg 이 정도가 아니라 50mg 이상 되는 복합제로 드시는 것이 좋고 비타민 12 같은 경우에는 50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다.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450, 500마이크로그램 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릴 대부분의 제품이 이걸 충족하기 때문에 그 성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활성 비타민 B군 제품을 고르는 게 좀 더 우리 체내에 흡수가 빨리 되고 또 효과가 높고 유지가 많이 된다. 단 장 건강이나 혈액관이나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고려를 하셔라. 그리고 이제 비타민 B군은 변질이 잘 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가 철저한 일반 의약품이 안전하고요. 그 제품군은 대부분 이제 약간 먹어보시면 냄새가 나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일상적으로 드시는 걸 선호하시고 냉장 보관하는 걸 귀찮아하신 분들은 가급적 국내 제품을 사서 드시는
일반 의약품으로 사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은 3가지 정도 제가 추천해 드릴 텐데요. 비맥스 브랜드하고 벤포벨 브랜드가 있습니다. 비맥스 같은 경우에는 비맥스 메타정은 공전에 히트를 친 제품이고요. 비맥스 메타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300원 정도 하고요. 비맥스 제트 같은 게 하나에 500원에서 6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가격이 한 50%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고를 때 신중하게 한번 고르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벤포벨은 그 가격대가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비맥스 메타를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걸 먹고 있고, 또 다른 보조제 비맥스 메타하고 Z의 차이가 활성 비타민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다른 영양제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다르게 섭취를 하고 있어서 저는 비맥스 메타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맥스 Z나 벤포벨로 갈수록 종합 영양제에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활성형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비맥스 메타로도 거의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비타민 B군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노화나 신경통 또 스트레스를 갖다가 완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비타민 B군 복합군을 잘 드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